플로리스트는 어떤 직업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꽃으로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플로리스트라고 합니다. 선물하기 좋은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를 만들고, 우리가 보통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물 받기도 하지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요. 결혼식장이나 행사장 등 공간을 꾸미기도 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꽃을 조합할 때 조합해 때와 장소 그리고 목적에 걸맞는 디자인을 하는 직업을 플로리스트라고 합니다. 이런 플로리스트를 화훼 장식가라고도 부르는데요. 일반적인 꽃만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꽃, 잎, 나무 등 화훼 식물들을 모두 다 통합을 해서 환경을 아름답게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기술자를 통틀어서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화훼 장식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플라워 디자이너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플로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플로리스트를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세계 속에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플로리스트의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직업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인 패커인데요. 이 사람은 영국 왕실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플라워 디자이너입니다. 이 사람은 꽃을 좀 더 패셔너블하게 연출하면서 아주 대중적인 작품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인 패커 스타일로 그녀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사람은 제프 랜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세계적인 플로리스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호텔의 아트 디렉터로 활동 중이고 있는데요. 이 제프 랜섬의 작품 중에 1번이 보이시나요? 네. 그 1번을 보면은 무엇이 연상이 되나요? 혹시 점동고등학교에서 말해 줄 수 있을까요? 네. 1번을 보면은 무엇이 보이나요? 꽃이요. 예. 꽃이 어디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지금 유리 어항 속에 담긴 꽃이 꼭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항을 표현을 했습니다. 꽃으로.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예식장 사진을 보면은 장소가 크고 넓은 곳에서는 같은 계열의 색깔을 꽃을 이용해 가지고 통일시켜서 아주 웅장하고 고귀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전부 다 플로리스트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카트린 밀러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프랑스의 플로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의 작품들을 보면은 아주 강렬하고 그런 컬러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강렬한 컬러들이 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공간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작품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이미 에스턴이라고 해서 옆에 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꽃다발 부케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내추럴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에처럼 다른 작가들과 다르게 뭐 공간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 단지 꽃으로만은 아주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 개의 플로리스트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세계 속의 한국 플로리스트들은 어떤 작품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동양인 제1호 플로리스트 마스터 방식 선생님입니다. 이 방식 선생님은 꽃을 예술로 승화시킨 세계적인 꽃 예술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플로리스트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꽃이라는 자연에 사람의 마음을 담아주는 직업이 플로리스트다라고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작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옆에 있는 작품을 보면은 처음에 봤을 때는 분명히 그냥 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뭔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으로 보이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요? 꽃이랑 또 뭐가 보이나요? 사과, 예, 사과도 있는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옥수수 맞았어요. 옥수수. 어, 우리가 분명히 꽃이라고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꽃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농수산물이 있죠. 옥수수도 있고요. 꽈리도 있고요. 그리고 사과 같기도 하고 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보면은 이거는 엄마들이 반찬으로 만들어주는 마늘종 줄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꽃으로만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친숙한 농산물이나 과일 이런 것들도 이용해서 그것들도 다 식물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식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세계 최고의 플로리스트 30인 중에 선정된 플로리스트 김영주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플로리스트입니다. 옆에 있는 작품을 보면은 한국적인 문틀에 꽃으로 장식해서 동서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작품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런던 최고의 플로리스트로 활동했던 영국 왕실이 인정한 한국인 제1호인 플로리스트 정운현 씨입니다. 어, 꽃의 이제 정원과 꽃의 종주국이라는 영국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한국인인데요. 그래서 영국의 찰스 황태자하고 요르단 왕비가 꽃을 주문할 정도로 아주 솜씨가 뛰어난 플로리스트입니다. 옆에 있는 건물에 보면은 까르띠에 건물인데 건물 앞에 문 앞에 보통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은 플로리스트 홍채희 교수인데 이분은 방송인으로서 플로리스트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강연도 하는 분이신데 오른쪽에 보면 작품을 코리아컵 화훼 장식 대회 금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일반적으로 꽃만 이용하지 않고 나무라는 다른 걸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만든 건데요. 이 작품은 남북 화합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즘은 플로리스트가 단순히
인테리어와 전시를 넘어서 공간 설치 예술의 영역으로 발전해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플로리스트가 하는 일이 엄청 많아지겠죠. 어, 올림픽 대회라고 하면은 보통 다 스포츠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능 올림픽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회 장식 부분에서 금메달을 딴 유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나는 꽃 국가대표다라는 말을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 유한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유한 스타일이라고 해서 실내 환경을 자연 속 식물로 장식하여 공기 정화와 함께 심리적 안정 등 인테리어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원창이라는 플로리스트인데요. 독일 베를린 인터플로라 월드컵에서 당당히 한국인으로서 1위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플로리스트는 단순히 꽃 장식을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자연미를 한층 돋보이게 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라워 아티스트들의 공간 연출과 공간을 활용한 전시에서 예술성과 기술을 뽐내는 꽃의 세계 대회인 인터내셔널 플라워 콘테스트에서 당당히 대한민국 이름으로 1등 수상을 한 작품들입니다. 엄청 화려하죠, 그죠? 어, 작품들이 뭔가 움직일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아주 잘 표현해 준 작품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이러한 꽃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동고등학교 꽃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꽃을 보게 되면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좋아요. 또 얼굴에 어떤 표정이 돼요? 얼굴에 아무래도 미소를 짓게 되지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으면 미소를 짓게 되는데요. 그런 미소를 두샘 미소라고 합니다. 꽃이 주는 천연 미소, 두샘 미소에 대해서 아시나요? 두샘 미소란 프랑스 심리학자 두센이 관찰한 미소로 입술과 눈가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천연 미소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자연 미소를 두센 미소라고 합니다. 어, 미국의 해밀랜드 교수는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싱싱한 과일, 색깔이 예쁜 과일들을 볼 때는 90% 정도가 두센 미소를 보이는 반면에 양초를 볼 때는 77%의 사람들만 두센 미소를 보입니다. 그런데 꽃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거의 100%가 두센 미소를 짓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원예 활동 같은 경우는 노인이나 치매 노인들, 환자들에게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요. 그리고 우울증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 나리꽃이라는 향기를 백합 종류이거든요. 나리꽃은 나리꽃 향기를 맡게 하는 실험을 했더니 초등학생의 실험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시켜주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꽃은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두세 미소를 머금고 1, 2 플로리스트가 되어가지고 나만의 하바리움 정원을 한번 완성해 주시도록 할게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용어들과 재료들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바리움이란 하바리움은 특수 용액이 담긴 병에 식물 표본 프리즈버드라는 꽃을 온전한 상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꽃 수족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구병에는 LED 조명이 있기 때문에 무드 등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꽃과 함께 들어갈 재료가 있는데요. 하바리움 용액입니다. 하바리움 용액은 미네랄 오일과 파라핀 오일이 첨가되어 있는데요. 오일이기 때문에 오일이 기름인 거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손에 묻거나 다른 곳에다 묻게 되면은 미끌미끌해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바리움 용액을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용물을 더욱 잘 보이도록 투명함과 보존성을 높여주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물체를 팽창시켜서 더 커 보이게 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프리즈버드 플라워가 들어갑니다. 프리즈버드 플라워는 생화를 보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드라이 플라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이 플라워는 단순히 자연 건조시킨 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뭔가 이 꽃들이 보존이 잘 되도록 용액에다가 첨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화가 가장 아름답게 폈을 때 꽃을 따서 특수 용액 보존액을 사용해서 탈수를 하고 색을 빼는 탈색을 하고 그리고 다른 색깔을 다양하게 착색시키고 보존하여 건조시킨 단계를 거쳐서 만듭니다. 이처럼 시들지 않는 꽃인 프리즈버드 플라워는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3년, 길게는 5년 이상까지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자연 건조시킨 드라이 플라워와 달리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바리움에 넣을 꽃은 생화를 넣으면 안 될까요? 예, 꼭 생화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화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화는 수분을 갖고 있어 가지고 하바리움에 넣게 되면은 곰팡이가 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하바리움 오일이 뿌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꽃의 재료에 수분이 없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바리움에는 꼭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보관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햇볕이 없고 습기가 적은 곳에서 보관을 해야 하지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즈버드 꽃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우리가 흔하게 꽃다발에 많이 사용하는 안개꽃이 있고요. 안개꽃은 꽃말은 맑은 마음, 사랑의 성공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받았는 여러 가지 수국 중에 블루 수국은 진심, 변덕, 소녀의 꿈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림플라워는 배품, 배려 이런 꽃말을 갖고 있는 아주 노랗고 하얀 빛깔이 나는 꽈리를 약간 축소시켜 놨는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님 플라워도 있고요. 그리고 보라색 색깔이 독특하게 예쁜 미스트 블루는 청초한 사랑이 꽃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뜻하는 스트레인지어라는 보라색 꽃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연한 핑크 색깔을 띠고 있는 플로렌티나는 감사한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전할 선물을 할 경우에는 이 플로렌티나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바리움 재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이 받았는 그 제품에는 다 들어있을 건데 이렇게 전구병이 있습니다. 전구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겉뚜껑을 열게 되면은 안에 다시 속뚜껑이 있습니다. 속뚜껑이 있고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속뚜껑도 한번 열어 놓도록 할게요. 열어놓고 여기 바닥에 전구병 바닥에 보면은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빛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또 다른 조명이 켜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또 아주 천천하게 불빛이 반짝반짝 천천히 움직이는 조명으로 바뀝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누르면은 조명이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구병이 필요하고요. LED 조명이 달린 전구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리 알갱이가 있어야 합니다. 유리 알갱이. 색깔이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색깔들이 갔을 겁니다. 이렇게 유리 알갱이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프리저브드 꽃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안개꽃이고요. 요거는 수국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프리저브드 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꽂이가 있어야 됩니다. 꽂이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우리가 전구병에 나중에 깨끗하게 정리한 프리즈버드 꽃을 넣고 난 다음에 용액을 넣고 하면 이 꽃들의 위치가 자꾸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꽂이를 넣어서 자리를 잡아주도록 모양을 디자인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꽂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받았는 프리즈버드 꽃들은 전구병에 넣게 되면은 길이가 너무 길어서 전구병 바깥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하는 길이만큼 가위로 잘라서 그 크기에 맞도록 넣어 주시면 됩니다. 꽃들은 길이가 똑같이 나란하게 만들지 않고요. 하바리움 안에 들어가는 꽃들은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크기를 맞춰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가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바리움 용액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기름이니까 손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부어주면 됩니다. 이처럼 6가지 정도의 재료들이 다 준비되었으면요.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불이 들어오는 전구병, 하바리움 용해, 그리고 유리 알갱이, 그리고 프리저브드 꽃, 꼬지, 가위가 다 준비되었으면 하바리움 무드 등을 만들 건데요. 하바리움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다 준비되었으면은 우선은 프리즈보드 꽃들을 전구병의 용기에 맞도록 크기로 잘라 주어야 합니다. 팁은 너무 짧게 자르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렇게 맞춰서 잘라 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하바리움 정원을 어떻게 디자인할지를 먼저 구상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기의 모양이나 꽃들 간의 조화, 그리고 색감, 길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디자인해서 꽃을 한번 배치를 먼저 해봅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지 수국은 한 뭉치로 한꺼번에 다 넣을 것인지 아니면은 한입 한입 꽃잎을 떼서 한입 한입 넣을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고요. 이렇게 구상한 디자인에 맞춰서 용기에 꽃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우선은 꽃을 넣어주기 전에 알갱이를 먼저 유리 알갱이를 바닥에 깔아주고 그 다음 프리즈버드 꽃을 넣고요. 그 다음에 용액을 부어주는데 용액을 한꺼번에 다 붓지 않고요. 한 반 정도 넣고 난 다음에 밑에 먼저 깔 꽃들을 먼저 넣고 그 다음 용액을 붓고요. 나는 이 꽃들은 위에 좀 띄우고 싶다 싶은 꽃들은 위쪽으로 해서 넣고 마지막으로 용액을 가득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용액을 부어줄 때는 갑작스럽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붓기보다는 천천히 배치된 꽃들이 자리 잡은 꽃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천천히 넣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용액을 다 넣고 그리고도 꽃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 위에 다시 꽃을 채워주기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 용액과 꽃을 다 가득 넣어준 다음에는 속뚜껑과 겉뚜껑을 꼭 닫아주시면은 하바리움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바리움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우선 먼저 하바리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병에다 우선은 유리 알갱이를 바닥에 부어줍니다. 유리 알갱이를 바닥에 깔아 주어야지 불빛이 LED 조명이 켜졌을 때 되게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유리 알갱이를 까는 이유는 프리즈보드 꽃을 넣었을 때 약간 지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우선은 꽃을 넣으려고 보니까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한번 잘라서 재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넣고 내가 여기 이 위치에 안 놓고 싶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 싶으면은 꽂이를 이용해서 자리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유리 알갱이에 약간 심어준다는 느낌으로 세워줍니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죠.
가지 사이에 꽃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꽂이를 이용해서 이동시켜 주면 되고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수국은 통째로 다 넣어도 되지만은 약간 모양을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꽃잎을 따서 넣어도 참 예쁩니다. 우선은 저는 한 덩어리를 먼저 넣어 볼게요. 그리고는 수국잎을 하나하나 조금씩 떼어서 물 위에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그런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작은 꽃잎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을 넣고 난 다음에 한번 하바리움 용액을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바리움 용액을 부을 때는 천천히 자리 배치한 꽃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붓고요. 전구병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넣습니다. 지금 제가 중간 정도 넣었는데 밑에 있는 꽃들의 위치를 한번 꽂이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자리 잡도록 넣어 줘 볼게요. 그리고는 용액의 나머지 용액들을 다시 부어줍니다. 그리고는 꽃들을 다시 한번 배치시켜 줍니다. 배치시켜 주고 다른 꽃들 더 넣어 주어도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꽂이로 위치를 잡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속 뚜껑을 꼭 닫아주고 그다음
전구 마지막 그 뚜껑을 닫아주고는 이렇게 조명을 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제가 만든 프리즘보드 하바리움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만들지?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30분 정도 시간을 두시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요. 만일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지금 하바리움 용액을 뚜껑을 다 열지 말고요. 위에 거만 살짝 열면은 부으면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